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이 2021년도 그리고 올해 2분기, 3분기 이렇게 해서 컨센서스가 이제 신고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자료가 있는데 그 엑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리라는 곳에 2분기 그리고 이걸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최근 이제 발표한 애널리스트 중에 어떤 보고서 중에서 컨센서스가 신고가 난 종목들을 보게 되는데 대웅제약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3분기 것도 이제 보게 되죠. 3분기 것도 이제 보게 되면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그리고 2021년도 연간으로 한번 볼까? 연간으로 보게 되면 정리해서 대웅제약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2분기의 어떤 그 대웅제약을 보게 되면 다른 애널리스트 대비해서 170억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추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분기의 경우에는 다른 애널리스트는 한 120억, 130억, 그럼 뭐 유안타 정도만 한 180억인데 여기는 한 200억이라고 일단 찍어놨죠. 이게 이렇게 실적이 올라오려면은 해외 쪽에 수출되는 어떤 나보타의 수출이 견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소송 이슈는 일단락됐고 이 보톡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를 보게 되면 이 메디톡스를 보면 돼요. 이 메디톡스가 과거에 이제 2016년도 당시에 매출이 한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 이상 나오죠.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멀티플 받았던 게 뭐 32배고 아마도 이제 목표 멀티플은 한 40배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배 정도라고 하면은 대충 한 기업 가치가 한 1조 8천억 원, 1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보톡스 회사는 기업 가치를 대충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웅제약의 어떤 보톡스의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회사 사업의 어떤 영업이익과 보톡스의 가치를 합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1조 9천억 원의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저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소송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이 트레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코드 번호 302-903-090을 눌러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월 단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월 단위는 6월은 1월에서 20일까지 잠정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일치의 데이터, 20일치의 데이터, 그리고 월 단위의 데이터가 2일날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만으로는 YOY, 전년 동월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21일 날에 보통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보톨리늄 톡신의 데이터를 발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여기서 이제 YOY로 보면 작년 6월달 수출 데이터의 실적이 1,483만 달러인데 20일까지만 보게 되면은 거의 뭐 6월달 수출 데이터의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수출 데이터, 나보타 수출 데이터만 봤을 때는 6월달은 작년보다 훨씬 좋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일단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이제 키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키움에서는 결국 하반기에 이 리오픈 관련해서 사람들이 점점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이 나보타나 이런 보톡스를 맞는 행위 자체가 늘어나니까 업황이 좋아지고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2분기부터는 캐나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유럽향 수출도 추가될 예정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보타의 수출 모멘텀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수출이 되어야 마진이 확실하게 좋다 보니까 이 내수 시장은 이미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률이 뚝뚝뚝뚝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는 키움에서는 또 팩스프라잔의 국내 허가가 올해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출시가 되는 것이다 보니 내년 상반기 출시가 허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면은 2022년도에 컨센서스를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꽤 괜찮은 모멘텀들, 나보타 수출, 그리고 팩스프라자 안에 허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미래 얘기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에 관련해서 실적주로 시장에서 이제 볼 텐데 나보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KTB에서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는 이 KTB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5월 달에 나온 것과 6월 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고치의 어떤 영업이익을 기재한 거는 6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6월 23일 날 나왔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한 170억 나올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을 쭉 보게 되면 5월 달 거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일회성 비용들이 들어갔다.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2분기부터는 차츰 좋아질 건데 소송 비용 일부 반영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나보타는 그 내수는 90억, 수출은 120억. 그 중에서 이제 에볼루스 향은 한 90억 정도 될 것 같다. 나보타 매출이 2분기에만 한 200억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보면 좀 전에 이제 메디톡스가 매출이 한 1000억대 할 때 기업 가치가 우리가 1조에서 1.5조 정도 봤는데 뭐 지금은 좀 경쟁 구도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밸류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잠정 2021년도 1분기 사업부별 잠정 매출을 보게 되면 나보타가 거의 한 분기당 200억 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구조이고 뭐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내년 정도 한 2022년도 볼까요? 2022년도에 나보타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지금 찍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있는데 이 영업이익 나보타에서 벌어들이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합치면 한 870억 버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30% 이상은 나보타에서 버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면 마진이 훨씬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 추정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그 썸 오브 파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뒤에 이제 6월 23일 거를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6월 23일 날 컨센서스를 이렇게 변경하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입 수출을 좀 더 할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보톡스라는 게 치료용이 되는 게 있고 치료용이 안 되고 미용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차세대 보톡스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미용도 되지만 치료도 되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보타의 어떤 수출이 에볼루스는 미용으로 하고 그리고 이온파마는 에볼루스 알페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볼루스에는 미용으로 돌리고 그 이온 바이오파마는 치료용으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 에브비 같은 경우는 미용용과 치료용 보톡스를 동시 판매로 유효한 약가 전략을 구사할 수 없지만 이렇게 법인을 쪼개놨기 때문에 한쪽은 미용용, 한쪽은 치료용으로 해서 약가를 좀 차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더 시장 침투를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어려운 얘기 써놨는데 이 미용뿐만 아니고 그 치료용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시장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거의 여기서 추정하기로는 미용과 치료용은 거의 그 반반입니다. 전체 보톡스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미용용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치료용도 굉장히 크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온 바이오 파마를 통해 가지고 치료용 보톡스를 그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그 23일 날 그 메디톡스 쪽에서 일단 해외 소송은 이온 파마랑 일단락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소송을 걸 때 그 이온이랑 그 대웅제약의 메디톡스가 양쪽에다 걸어놨는데 메디톡스가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이온 주식 20%를 액면가에 취득을 하고 상업화 이후 15년간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20%의 액면가 취득에다가 이 정도니까 뭐 로열티가 두 자릿수는 아닌 것 같고 뭐 한 자릿수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에볼루스로부터 2022년 9월 17일부터 10년간
미들 싱글 디지트 이렇게 이제 로열티 수출한다. 그래서 한 4, 5% 정도 되지 않을까? 많아봤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좀 복잡하신 분은 언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온 파마랑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고, 메디톡스랑.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에서는 이제는 미용용뿐만 아니고 치료용까지도 수출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다 끝났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나보타가 업황 동향이 좋아지는 그림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뻥 튀었죠. 주가가 한번 뻥 튀고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정 국면을 잘 활용해서 대웅제약을 좀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반기에 큰 그림으로 보면은 리오픈 관련된 기업이고, 이제 미용과 치료용 양쪽에서 이제 리스크가 지금 사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점점 나보타의 수출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 제대로 수출하고 있지 않은 휴젤의 멀티플 봐라. 야, 이 정도 받는다. 그럼 나보타의 그 실제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출 실적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합산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금 흐름 DCF 기법은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커지죠.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익은 과거에 이제 그 나보타 라이센스 아웃 하기 전에 8개년 기말 평균과 유사하다. 뭐 이거는 뭐 거의 픽스된 영업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뭐 팩스프라잔인가 무엇인가가 이게 추가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영업 가치가 약간은 높아질 수 있는데,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나보타의 미용용 해외 사업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자세하게 분기별 실적을 기재하진 않았는데, 실적을 아마 컨센서스를 취합하는 회사에다가 제출을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높은 컨센서스의 원동력은 수출이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 것 같고, 그 추정의 근간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나보타의 매출이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앞단에서 이제 다른 사업 부분은 당장 뭐 크게 깨질 거다라고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 가치가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주가가 박살이 나면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나보타의 매출이 점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결국 기업 가치는 연동되어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나보타의 매출 비중이, 글쎄요, 여기 옛날 5월 달에 나온 KTB 보고서 보면은 2022년 900억 정도 매출 보고 있는데, 이걸 아마 좀 더 지금 6월 달에 이 수출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한 1000억 이상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메디톡스 1000억 때 영업이익 한 5, 600억 했을 텐데,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때 당시 한 1조 8천억 정도 시가총액 받았다고 하면, 이게 기업 가치가 지금 대웅제약의 기업 가치가 이제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어 있는데, 주봉은 지금 밑에 바닥권에 눌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에 나보타 매출이 점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주가가 끌려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에 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 보면은 매출이 또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2분기부터 캐나다, 내년 상반기 유럽 항 수출, 결국 국가 수출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업황이 점점 보톡스를 맞을 만한 상황으로, 백신 효과로 인해서 리오프닝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은 대웅제약이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컨센서스까지 최근 신고가를 찍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설득될 만한 어떤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제가 SK바이오팜도 처방전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게, 대면 영업 활동이 비대면에서 대면 영업 활동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방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기업이었고, 이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까지 제거가 됐으니까 나보타의 수출이 점점 증가하는 어떤 이러한 월별 데이터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확인을 하다 보니 주가가 꾸역꾸역 잘 올라갈 것 같다. 우리가 회사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월 단위로 실적 발표하듯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기업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빨리 대웅제약의 시세가 조금씩 반영이 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나보타가 잘 팔리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 난 잘 모르겠어 해서 베팅 안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로 정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보타가 괜찮을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베팅한다면 이 월 단위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